네, 오늘 주주클럽에는 박승원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그 제대열 회사로 유명한 그 메디포스트라는 기업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던가요? 가보니까. 네, 가서 보니까 일단 크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 크기는 외경이나 이런 거는 조금 그렇게 제가 생각보다 작았는데 아, 내부에 그래요? 들어갔을 때는 그 어마어마한 시설에 상당히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왠지 제대열을 지금 몇 개를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러던가요? 네, 요새 지금 현재까지 이제 메디포스가 보관하는 게 한 약 16만 건. 16만 개. 네. 그러니까 16만 개를 보관을 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건물이 클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 봐요. 네, 뭐 지하라든가 지하에서 이제 그런 저장 탱크가 정말 수북하게 쌓여 그걸 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신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기대가 되네요. 네. 어떤 기업인지 한번 박승호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호 기자, 메디포스트 어떤 기업인지 좀 투자자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000년 설립돼 2005년 7월 코스닥에 상장한 메디포스는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제대열은 임산부들이 출산한 후 버려지는 탯줄의 혈액을 말하는데요. 제대열에는 성체 줄기세포의 일종인 조혈모세포가 다량으로 들어있어 백혈병이나 소아암 등 난치병 치료에 그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메디포스트는 제대열 보관과 조혈모세포 이식,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네. 매출의 매출의 경우 제대열 보관 사업이 약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메디포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제대열 은행인 셀트리는 현재 16만 건 이상을 보관해 국내 가족 제대열 보관 시장 점유율 43%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국제 특허 17건을 포함해 총 38건의 직접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5건의 국책 연구 과제를 수행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의 한 80%를 이 제대열 보관 사업이 이제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허도 많아요. 국제 특허 17건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제대열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다다음 달에 이제 아기가 나오는 네네. 상황이라서 이런 네. 제대열 쪽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가입하셨어요? 아직은 이제 좀 이제 가입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네, 이제 이번에 이제 병원 가서 한번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고 한번 다시 문의해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거를 가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안 했어요.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네. 제일 싼 게 100만 원대였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이게 10년 단위, 20년 단위 보관 기준에 따라서 또 가격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가입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이게 좀 수요가 있을지 좀 몰랐는데 이렇게 16만 건이나 네, 상당히 많은. 네,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네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치매도 상당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 관심사인데 이쪽이 또 메디포스트가 이 치매 쪽으로 치매 질환 이런 거 관련해서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는 그 질환 중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게 노인성 치매입니다. 특히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지목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57만 6천여 명으로 가족까지 감안하면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이 수치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네. 예. 그래서 이처럼 좀 심각한 상황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메디포스의 치매 치료제인 뉴로스템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뉴로스템은 지난해 9월 식약처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의 투약을 위한 첫 삽관 시술이 진행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황동진 메디포스 사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임상 투여를 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준비 단계인 이제 그 뇌 삽관 시술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달 중순서부터는 이제 첫 번째 환자에 대한 이제 투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치매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치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 개발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 뉴로스템이 이제 최초로 진행이 되는 거라
국내 의학계는 물론이려니와 또 학계 또 해외에서도 상당한 그런 관심과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치매 치료 이미 임상 개발에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상 승인을 받았네요. 네. 치매 치료 외에도 뭐 무릎 연골 치료제 뭐 이런 약간 고령화와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이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네. 아마 저출산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출입해 보니까 어떤가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저출산 관련 네, 네. 아무래도 요새는 좀 아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자녀라든가 네, 이렇게 네. 하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더 그러니까요. 질병이 늘어나고 이런 네. 쪽에 부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려면 좀 이 고령화, 이 나이 드신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연구, 뭐 치료, 약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네. 매출이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무릎 그 카디스템이라는 뭐 연고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시술인데요. 이게 시술이에요. 네. 예, 지난 2001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이제 국책 연구 과제로 선정돼 연구에 착수한 이후 11년 만에 나온 첫 성과가 11년. 카티스템입니다. 네. 그 지난 2012년 1월 그 세계 최초 성체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의 국내 품목 허가가 받은 건데요. 카티스템은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에 의한 무릎 연골 결손 치료제로 다른 사람의 제대혈에서 뽑은 중간엽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약입니다. 연골이 송산된 이에 무릎을 절개한 뒤에 그 주입해서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건데요. 시술 초기 월 30건에 그쳤던 시술 건수가 올해 초에 무려 7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현재는 홍콩, 인도 등에서도 판권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제 지난 1월에 네. 좀 유명하신 분이죠. 거스 히딩크 전 국가대표 팅크 축구 감독. 전 국가대표 감독이 방한해서 이 카티스템 시술을 받고 돌아가면서 이 카티스템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시술을 받고 왔는데 전 몰랐네요. 네. 카디스템.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초기인데 이걸 시술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저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네. 이거 이렇게 시술을 좀 뭐라 그럴까요? 시험용으로 받는다 그럴까요?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건 좀 여담이지만 그 회사 내부에 의하면은 이제 네. 그 히딩크 감독 네네. 또 이제 만족을 시술을 받고 했다고 이 하시던가요? 성과가 조금 이렇게 좀 성과가 좋아서 되게 만족하고 돌아갔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이런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네. 게 성과가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국내 연구진들 뭐 의사들한테도 되게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카티스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연골 안 좋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니까 제가 좀 주목할 만한 것이 다른 사람의 제대혈에서 뽑은 중간엽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만든 약이에요. 네. 그렇다면 굳이 자기 제대혈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혈 보관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들면서 제가 그 아들한테 대한 그 미안함을 약간 좀 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겠죠. 기업은 뭐 모든 걸 다 실적으로 얘기하는데 메디포스트 실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뭐 R&D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메디포스트가 좀 실적이 안 좋다고 네. 좀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지난해 실적 개선세가 나타났습니다. 개선세를 보였군요. 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적자 2억 원으로 전년도 영업 적자 10억 원보다 적자 폭을 많이 줄였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415억 원으로 1.8%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별도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은 5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영업 적자 9억 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매출액도 294억 원으로 4.4% 늘었습니다. 제대열 부분 매출이 2.4% 감소했지만 줄기세포 치료제 매출이 20억 원으로 늘어난 점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회사 측은 해외 법인의 사업 비용 증가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지만 비용 절감 등에 힘입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지금 실적도 실적이지만 향후 전망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메디포스트는 제대열 보관 시장의 확대 가능성에 힘입어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진의 이제 신뢰가 높아지면서 올해는 처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인데요. 이 외에도 메디포스는 영양 전문 브랜드 모비타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종합 건강기능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줄기세포 배양액에 피부 노화 방지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과 판매를 진행하는 등 추가 성장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 화장품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회사 측에서도 좀 올해 이제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황 사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또 그 제대열 시장에서의 꾸준한 어떤 증가와 함께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이제 주력 산업으로 출시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에 있어서 올해는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그 목표로 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도 예년보다 훨씬 증가된 목표를 지금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기타 어떤 원가 절감 등을 통해서 순이익 부분에서도 보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출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요. 황 사장님 그 왠지 의사 출신 맞나요? 아, 저분은 아니고 저분은 다른 아니시고. 대표 사장님이 이제 의사. 굉장히 좀 이미지가 네. 지적인 이미지라서 네. 좀 더 신뢰감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메디포스의 제대열 사업은 당장의 효용성에만 구매의 가치를 두는 고객보다는 미래의 위험들을 줄 수 있는 제품 구매 선호도를 갖는 고객이 주로 이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0만 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고가 상품인 만큼 경기 변동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다가 메디포스는 최근에 이제 또 판교 사후 이전과 그리고 해외 임상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티스템의 국내 판매량 상승 속도가 이제 앞으로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비용 확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투자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한번 탐방 다녀온 기자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이제 그 올 초에 비해서 지금까지도 주가가 좀 많이 약간은 좀 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특히 이제 과거 이제 황우석 박사 이제 사건 그렇죠. 그 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예. 주가가 많이 좀 아,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그때보다는 네. 네. 그래서 이런 뭐 회사의 이제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제 이런 연구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기에 한번 투자를 고려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제대열 부분은 좀 약간 아까도 보니까 실적 성장이 약간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 향후 이제 뭐 치매라든지 관절염 뭐 이런 쪽으로 좀 네.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성과 한번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홍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